월급 300만원의 김과장, 신용대출 8%, 연말까지 버텨야 된다는데, 연말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버텨야죠. 근데 그 신용대출 8%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 12%, 15%, 순간적으로 18%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IMF 때 그랬거든요. 시중금리가요 16%, 18%까지 갔어요.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졌죠. 빚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는 자세히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사람들이. 왜냐? 상상 초월한 대충격들이 벌어지거든요. 빚냈는데 허덕이면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도요. 빚이 없으면,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살면 삶은 그냥 무난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처지에 맞게 적응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적응하며 살다가 이제 조금 욕심부려가지고 좀 더 쓰게 되면요. 그냥 삐끗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이제 빚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뭐 한 3%인데 주식 했더니 그냥 6%, 10% 버는 게 금방이네? 그래, 좋아, 이거다. 빚내서 비투하자. 아파트 청약만 받으면 3억, 5억, 10억이 생긴다는데 저걸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네? 나만 벼락거지 되는 것 같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왔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당하는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랬다가 이제 걸려든 거죠. 고금리 시대가 계속된다라는 거. 고금리 시대가 계속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망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안 내린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미국이요. 지금 미국이 2023년 연말에 기준금리 6% 간다는 얘기도 있죠. 11월 달에 금리 올린답니다. 12월에도 올리고요. 한 번만 올릴 수도 있고 두 번 다 올릴 수도 있고요. 이랬건 저랬건 5.75 혹은 6%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답니다. 왜 올리겠습니까? 왜? 지금 미국도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니까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약살한답니다. 에이 설마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이랍니다. 근데 그게 미국만의 문제냐? 아니죠. 영국도 그렇죠. 독일도 그렇죠. 지금 유럽들도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개망하고 있는 중이죠. 아시아에서는요. 한국이 망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탄탄하고요. 일본은요.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한국만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윤석열 같은 무능력하고 한심한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다 보니까 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들만 이명박 시즌2처럼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개막장 짓을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금리 시대에 24, 25, 26 최소 3년 이상은 저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견딜 수 있겠냐고요. 답이 없을 겁니다. 연봉 5천만원, 시험점수 900점, 초중반에 30대 직장인 3천만원 대출 받았다고요? 마이너스요? 대출금리가 7.3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7.7로 올랐답니다. 우와, 깜짝 놀랄 일이네요. 2023년 중에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기대감 없어졌죠. 금리 인하는커녕 연말에 금리 상승한다라고 하니까 더 봐야죠. 이제 신용 1등급도 연 8%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은행 채권도 금리가 4.5%랍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고정금리 기준에 4에서 6.4랍니다. 최저금리가 3%였던 게 이제 4%가 된 거죠. 이제 두고 봐야죠. 한국은행은 11월 달에 미국이 올리면 곧바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3.75로. 또 연말 돼서 12월 달에 미국이 또 올리면요. 한국의 기준금리 이제 4%까지 가야죠. 실제로는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5.5%면요, 한국이 지금 이제 6에서 6.5%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그러고 있다 보니까 더 망가지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저 상태가 아니라 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버티고 있는 중이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한국은요, 앞으로 2024년 5월 1일 날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 2024년 연말쯤 돼서 가계대응 완충자본 적립, 추가로 1% 적립.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시중금리가 그냥 플러스 있는 그냥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몰락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시기가 팍팍팍 안 오고 뒤로 자꾸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점점 더 심상치 않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안전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지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살아야죠. 빚은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빚지고 말 생각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용대출 8% 연말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최소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시기다.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신용대출 8% 시대가 아니라 10% 시대, 15% 시대도 앞으로 온다. 그렇게 마음먹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것이다. 견뎌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돈 빌리는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요새 빚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더 힘들어진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개판이고 경제는 초토화되고 엉망입니다. 엉망.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김대중 때 IMF 얘기를 한다면서 서민들 금부치 달러 다 빨아가서 내수 살린다라고 카드 남발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대량 생산하고 알짜 기업들 팔아넘기고 완전 경제 지옥이 펼쳐졌었죠. 최단기간 IMF 탈출하는 대신에 온 국민들이 계약직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고 속내 드러내지 않고 비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